오늘 대신하루 교육 설명회는 이 세 과정으로 진행할 거예요. 제가 1부를 할 테고요. 네, 2부부터는 우리 1학년을 맡으실 김현문 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설명회를 진행하실 테고요. 마지막에 Q&A 때 또 개별적으로들 많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아까 오전 저희 2시 타임에도 진행했거든요. 네, 많이들 주체들이 있으니까 질문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사진을 깔아놓고, 네. 먼 길 오시느라고 감사드립니다. 네. 멀리서 또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또 고등과정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어머님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대신하루를 15년 전에 설립했고요. 지금의 대표이사고요. 김용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사진하고 좀 다르죠? 네.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관리를 안 했습니다. 네. 사진하고 좀 달라져 있긴 한데요. 네. 제가 대표이사고요. 지금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좀 뵈도 좋을지 모르겠네요. 저희 현재 지금 중3 학부형님 현재 대신하러 다니신다. 한 번만 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네. 다시 한번 큰 인사 한번 드릴게요. 아이고, 저희 계속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다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대신하루 학원이 어떠한지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수능 기출문제 하나 간단하게 풀면서, 왜냐면 어머님들이 이 수능이라는 게, 수능 국어라는 게 어떠한 건지 좀 아셔야지 아이들 핸들링 하기도 좋고 아이들 학원 넣어주시기도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수능 세대시면 좀 괜찮으실 테지만 학력고사 세대시면 지금의 수능하고 좀 개념이 다르거든요. 저희 학력고사는 그냥 서한샘이란 이름으로 기억되는 국어잖아요. 밑줄 짝, 돼지꼬리 빵야, 별표 3만 개. 저희는 외우기만 했으면 됐지만 지금은 그런 세계가 아니고요. 내신도 외부 지문에서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문 하나만 가지고 함께 좀 수능 국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이건 2007년도에 저희 오픈했다는 거고요. 저희 역사를 좀 보여주는 건데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좀 할 얘기들이 많아서요. 스킵 하면서 저희 확장 많이 하고 좋은 학교 애들 많이 보냈다는 거, 처음부터 저희가 이제 제가 대치동에 수업하다가 넘어온 거거든요. 넘어올 때 이제 좋은 아이들 좀 받아서 시작을 했어요. 신성국 기숙사 애들하고 안양외고 이과반 애들 받아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위권 아이들이 열심히 다니는 학원 중에 하나가 저희 대신하루고, 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서울대를 많게는 13명, 14명, 그리고 적게는 7명, 8명 이렇게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 학원 자랑입니다. 네. 지금 학원 관들이 좀 여러 개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본관은 저기 이마트 24시 있는 그 건물에 저희가 이제 고1도, 그 다음에 고2도 거기서 하고, 중3도 스파 일관이라고 해서 있어요. 저희가 이름이 다 작가 이름이에요. 서울관, 동주관, 그 다음에 백석관. 여기가 지금 고3 담당하는 백석관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중등부는 스파 1관, 2관 있고요. 이번에 확장 하나 더 해요. 해가지고 이제 예비 고1을 좀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네, 또 이제 다음 주에 공사가 들어갑니다. 네, 이거 자랑이에요. 네. 이제 유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 100점, 과탐 100점 맞아가지고 수학 4등급인데 정시로 의대 간 학생이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하고, 지금 국어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표점이 높아요. 물론 재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수시를 노릴 텐데요.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것. 또 이렇게 국어 또 100점 맞아가지고 서울대 간 경우도 있었다는 것. 그냥 자랑 삼아. 지금 본관에 가면 저희 화분이 있는데
이제 서울대 합격한 아이들은 저희가 지금 화분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 죄송한데 연대까지도 안 받아요. 서울대 아이들만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이제 좀 문을 좀 닫고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학원 이름은 좀 들어보셨어요? 큰애시면 잘 못 들어보실 테고요. 네. 오늘은 좀 저녁이라서 좀 어두우신데요, 어머님들? 아까 낮에는 거의 박수와 환호성으로 네, 시작을 했는데 좀 릴렉스 하시고요. 어차피 문제 풀면서 많이 긴장들 하실 테니까요. 릴렉스 하세요. 네. 이런 거 뭐 그냥 학원들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는 저희한테 연락 온 아이들만 다 합격자 명단들을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거치면서 15년 된 학원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냈다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뭐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어서 오세요. 저희가 준비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요. 좀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해야 되긴 해요. 자, 오늘 저희가 매 하는 건 매 이 지금 수능 문제를 같이 푸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쉽게 이제 아이들한테 너 왜 이렇게 우리나라 말인데 국어 못해? 꽁냥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때는 사실은 좀 더 편할 수 있어요. 저희 때는 학력고사 시대는 좀 외우면 됐거든요. 지금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사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낯선 글들을 빠르게 소비하고 또 판정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런 상황들 좀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아이들한테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뭐 고등학교만 돼도 말 잘 안 듣죠. 특히 남학생들 뭐 엄마하고 거리두기 하잖아요. 코로나도 아닌데. 그런데 사실 저희가 어머님들이 좀 꼼꼼하게 한 번씩 봐줘야지. 시작부터 저희 내신이에요. 그리고 내신이 고1, 고2, 고3 다 백백백이고요. 그 다음에 뭐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가 들어가는 게 고1, 고2 때 많기 때문에 사실 수시로 대학 보내려면 처음부터 좀 긴장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따 자세한 얘기는 이제 고1 팀장님께서 와서 설명하실 테지만 저희가 조금 개념을 좀 명확하게 아는 시간들을 갖고 또 학원도 골라주고 사실 어머님도 학원 골라주려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많이 다니셔야 돼요. 예비고일 때 많이 다니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국어가 이렇다는 것을 제가 한번 선보여 드리려고 준비한 시간이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낱장으로 프린트가 있을 거예요. 과학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이 과학 제가 6분 시간 드릴 테니까요. 6분 동안 네, 3문제예요. 총 3문제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습니다. 네. 아마 어머님들의 학습 태도가 또 아마 친구들의 자제분들의 학습 태도가 될 것 같으니까요. 자, 볼펜 없으신 분? 네, 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지 아이들한테 어머님들도 좀 표현하시기 좋으니까요. 답이 나오셨죠? 네. 아이들은 시간에 맞춰서 하게 돼 있어요. 80분 동안 45문항을 또 풀어야 되고 보통 또 내신은 1시간 50분에 걸쳐서 많게는 30문제까지 풀기도 하고 27, 8문제는 풀게 돼 있거든요. 예, 시간이 실력이죠. 지금 뭐 동물들의 다양한 길찾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질문이 되겠고요. 그렇죠? 장소격 재정이 경로 조건이 있다는 얘기는 어머님들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1번에 몇 번일까요, 답이? 어머님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적극적인 수업 참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좋은 수업은 어시스트 해주는 수업이거든요. 어드바이스 해주는 수업이 좋고요. 저희가 일나 분석이라는 걸 하는데
뭐 티칭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것들 또 사유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해 주는 게 더 좋은 수업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고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1번에 5번 답하셨다. 네, 5번 계십니다. 혹시 저를 안 쳐다보시니까 혹시 5번에 왜 5번에 5번 답하셨는지 말씀 좀 들어봐도 될까요? 세 번째 분 어머님. 아, 네네. 아, 그냥 읽었는데 5번 같아서요. 저희 학원 금기어가 있어요. 금기어, 쓰지 말아야 될 금기어. 첫 번째, 갱. 두 번째, feel like. 갱 5번 같아서요. 세 번째, 나머지가 아니라서요. 네 번째, 기억이 안 나요. 다섯 번째, 지문에 없어요. 이런 얘기는 저희가 지금 통제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머지가 아니라서요라는 발상으로 공부, 이걸 속어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속어법으로 공부를 하면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속어법으로 문제를 풀긴 하지만 공부할 때 속어법으로 공부를 하면 더 깊이 사유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 답이 답일지에 대해서 저희는 명확하게 밝히는 수업들을 진행합니다. 혹시 왜 네.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몇 번째 문단이죠? 첫 번째. 네. 첫 번째 문단에 네 번째 줄에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특정 장소를 특정 각도에서 본 영상으로 기억해 두었다가 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분명히 출제자는 특정 장소를 특정 각도에서 좌측면이면 좌측면, 위에면 위에, 우측면이면 우측면 특정 각도에서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바라본 영상을 기억해 두었다가 그곳으로 갈 때 자신의 본 영상과 기억된 영상이 일치하도록 비행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1번에 5번은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 각도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특정 각도라고 제시문은 정보를 주고 있는데 선택지는 여러 각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옳은 정보예요? 아니죠. 5번은 아닙니다. 답이. 네. 아이들이 거기서부터 공부를 시작을 해야 돼요. 찾기부터. 엄정하게 출제자가 주는 정보를 수용하는 것부터가 고등국어의 시작입니다. 국어공부의 시작입니다. 자, 혹시 또 몇 번일까요? 4번. 4번 하셨다. 아, 4번 세 분 계시네요. 잠시만요. 3번 하셨다. 3번. 네. 3번 왜 3번 하셨나요? 저 째려보셨어요, 어머님께서 지금. 학생들을 이렇게 처음에 째려봐요. 근데 그게 공부의 시작이죠. 왜 3번 하셨어요? 3번 같죠? 감이 이렇게 오시죠, 그렇죠? 근데 지금 네 번째 문단 보시면 네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 보면 산란된 햇빛을 이용한다라는 정보가 있긴 한데 그게 주체가 힌지가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힌지라는 정보는 어디 있어요? 두 번째 문단에 있죠. 두 번째 문단에 힌지는 네 지금 재정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3번도 아닌 거죠. 주체하고 그 다음에 방법하고 잘못 엮여져 있는 거예요. 아까 다시 한번 4번 답하신 분 어머니 한번 볼까요? 왜 4번 하셨나요? 여기 원숭이는 네네. 두 번째 문단은 마지막 글을 보면 네네. 최근 연구에서는 원숭이는 재정이 발견해서 벽색깔과 같은 색깔에서 밝혀졌다라고 되면서 네네. 첫 번째 재정이는 기하적 특징을 활용해서 반응을 찾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네네. 4번이 됩니다. 박수 한번 주실래요? 완전히 국어 선생님처럼 설명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에 처음에 분명히 재정의는 기하학적 특징을 활용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재정의는 기하학적 특징.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의 네 번째 줄, 마지막 줄 보면 원숭이는 재정의 과정에서 분명히 장소 기억 정보 도라고 나와 있어요. 도. 보조사 도는 더하기죠. 그러면 장소 기억 정보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재정의는 기하학적 특징을 활용하는 거니까 원숭이는 기하학적 특징과 장소 기억 정보를 함께 쓰는 거죠. 근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거 배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을 할 때 P는 A 더하기 B라고 한다면 이건 똑같이
B 더하기 A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쵸? 이와 마찬가지로 원숭이는 재정의 과정에서 원숭이는 뭘 쓴다? 장소 기억 정보도 기억 정보를 활용한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원숭이는 기하학적 특징도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기하학적 특징도라는 말을 쓸 수 있고, 그게 바로 지금 1번에 4번 기하학적 정보도 활용한다는 말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이게 추론이에요. 큰 추론이 아니에요. 제시문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추론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근데 아이들이 이 순서를 바꾸는 거, 아니 장소기억 정보도라고 나와 있지 기하학적 특징도라고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한테 국어는 수학이다라는 걸 증명해 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답이 되는 정확한 이유가 있거든요. 답이 되는 정확한 이유를 밝히려는 공부들은 쌓이고 쌓여야지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한번 박수 한번 정말 주십시오. 정말 다시 한번 너무 잘하셨습니다. 재밌죠? 옛날 생각도 나고 재밌죠? 어렵죠? 혹시 2번에는 몇 번 하셨을까요? 2번에 1번 하셨다? 자신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2번에 2번. 2번에 2번 살짝 있습니다. 어머니 한번, 왜 2번에 2번 답하셨나요? 네, 맨 밑문단에서요. 첫 번째 문단에 이제 이거 AN하고 AB로 갔다가 다시 AN으로 갔다가 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올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결론을 딱 만들어내는 게 또 국어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건데, 세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을 보면, 세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에 경로적부는 곤충과 새의 가장 기본적인 길찾기 방법으로 이를 활용하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나와 있죠. 선천적인 거예요. 학습이 아니라. 네, 놀라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번은 아니게 되는 거죠. 네. 재밌죠? 재밌죠? 와, 아이들 공부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좀 납득이 좀 되시고 계시죠? 자, 혹시 5번 답하셨다. 이번에 5번. 네, 자신감이 아주. 저쪽에 한번 마이크를 한번. 네. 혹시 왜 5번 하셨나요? 이번에 5번? 어머님도 째려보고 계세요, 지금. 대신하러 설명했는데. 네. 직방향 이동한 방향에서 다시 분산적으로 나와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완전 경로를 따라가진 않고 분산을 다시 하는 게 계산합니다. 네. 정말 80% 정도까지는 추론을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찾기에서부터 풀기까지. 국어는 먼저 찾기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풀어야 되는데, 저희가 아이들이 넘겨짚어요. 특히나 이과 아이들. Y책 많이 본 아이들 있죠. 집에서 Y책들 많이 보여주셨죠? Y책 많이 본 아이들이 자기의 사전 정보를 깔아놓고 제시문을 잘 안 봐요.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문단에 여섯 번째 줄에 자신의 위치에서 집 방향을 계속하여 다시 계산함으로써 가능하다. 그 다음에 끝에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도 집 방향으로 집을 향해 갈 것이다. 그 다음에 끝에서 두 번째 줄에 집 방향 BN을 계산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집 방향을 파악한다. 출제자는 친절하게도 집 방향이란 말을 4번이나 써줘요. 근데 우린 이걸 직선거리로 바꿔요. 학생들도 바꿔. 이거 5번으로 오답이 엄청 많이 나왔던 그런 문제거든요. 하여튼 5번은 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네. 네, 집 방향을 계산하는 거지. 만약에 여기가 집이에요? 이렇게 한 걸음 움직여서 내 집이 요 정도다 라고 방향을 계산하는 거고요.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3.2km, 5.4km 이 직선거리를 계산할 정도면 아인슈타인 아닐까요? 개미가? 집 방향이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거죠. 직선거리를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납득하시나요? 어머님들 지금 토론의 장이 붙었습니다. 네. 아이들하고 함께 얘기해도 괜찮은 거죠.
이게 저희 교재 이번에도 아마 첫 지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머님들하고 얘기 좀 나눠보라고 네, 항상 교재 첫 지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혹시 3번 답하셨다? 네. 어머님 혹시 왜 3번 하셨나요? 장소 기억 능력은 있지만 눈에 띄는 기억 능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뭐 사용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네, 정확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정확한 설명이세요. 세 번째 문단에 네 번째 줄에 장소 기억 능력은 있지만 눈에 띄는 지형 지물이 거의 없는 사막에서는 장소 기억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눈에 띄는 지형 지물이 있다고 한다면 장소 기억을 활용할 것이다. 그렇죠? 큰 추론도 아니에요. 대개 보면 학원들이 막 추론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큰 추론 능력도 아니고요. 제시문에 있는 정보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또 그런 것을 판정시켜주는 훈련들을 계속 해준다면 이 정보를 깔고 나서 뭐 한 번, 두 번 더 생각할 뿐이지 큰 추론 능력은 아닙니다. 잘 찾으셨어요? 그다음에 3번은 지금 아마 학부형이라서 형 언니나 누나가 온 것 같은데 제일 최근에 지금 혹시 대학생인가요? 아, 네. 수능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죠? 네? 아, 수능 안 보시고 수시로 가셨네요? 그래도 국공부 하셨죠? 저희 학원 다닌 건 아니죠? 아, 친구가 다녔나요? 네. 그 친구 대학 잘 갔나요? 아, 조교를 누구? 아, 다인이라고 서울대 간 친구입니다. 네. 다인이 친구군요. 혹시 3번 풀었어요? 아, 늦게 와가지고요. 혹시 3번 제가 설명 한번 해보고 싶다. 어머님들, 우리 아이 대신하루에서 공부 잘하라고 내가 분위기를 한번 띄워놓고 싶다. 3번. 3번에 혹시 5번 답하셨다. 아, 다행이네요. 작년에 어떤 어머님이 5번 답하시고 제가 왜 5번에 하셨나요? 라고 여쭤봤거든요. 어머니 왜 5번 하셨어요? 아, 네. 닭대가리잖아요.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아주 재미났던 시간들을 또 겪어봤는데요. 네. 혹시 3번 답하셨다? 아우, 갑자기 분위기가 엄숙해지셨네요. 혹시 1번 답하셨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찍었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재밌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여기 토론 많이 하시는 어머님들 계시네요. 좋네요. 뭐 정보도 좀 확실히 아신 것 같고. 병아리가 있습니다. 원래 모이는 여기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있다는 거. 여기서 우리는 이제 보기인데 보기 해석을 해야 돼요. 제가 아이들한테는 막 보기 해석이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는 항상 보기의 해석, 보기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거든요. 보기라는 것은, 보기 해석이라는 것은 보기하고 제시문의 연결고리를 잡는 거거든요. 어떤 제시문에 어떤 정보를 가져다가 이 보기를 해독할 수 있느냐, 그걸 찾는 것이 보기 해석이거든요. 여기서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 보면 흰지는 긴 벽이, 흰지는 이꼴 병아리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흰지는 긴 벽이 오른쪽에 있었는지와 같은 공간적 정보를 활용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누구는, 병아리는 긴 벽이 왼쪽에 있었는지와 같은 공간적 정보를 활용하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A로는 당연히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공간 정보가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그 경우 병아리가 이쪽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병아리의 왼쪽 편에는 어떤 벽이 있죠? 짧은 벽이 있죠. 그렇죠? 어디로는 안 가요? B로는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아리가 이쪽 편을 보고 있을 수 있죠. 자기 왼쪽에 무슨 벽이 있어요? 긴 벽이 있는 거죠. 어디로 가요? C로 가는 거죠. 이쪽을 보게 되면 긴 벽이 짧은 벽이에요. 그럼 돌겠죠. 어디론가 돌겠죠. 그래서 A하고 C의 빈도가 되게 높은 거예요. 네, 그 어머니 계시잖아요. 닭대가리라고 했던 어머님이 분노하셨어요. 이 지점에서. 선생님, 네, 이거 진짜 실험하신 건가요? 제가 실험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제시문에서
출제자가 주는 정보예요. 그것을 수용해야 되는 거죠. 그 과정들이 사실은 원활하지가 않은 거예요. 공부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문학도 개념어들이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등과정하고. 그래서 저희는 애들한테 선택지마다 근거를 달아오라는 숙제를 내주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과제를 하는데 어떤 학생들은 13시간 정도 걸렸다고도 하더라고요. 보통 능한 아이들은 3시간 정도, 보통은 5시간에서 7시간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3시간에도 하고요. 오래 걸린 아이들은 13시간도 걸린대요. 근데 예비고일은 그렇게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죠. 예비고일 때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거 맞죠, 어머님들? 그렇죠? 왜냐면 저희는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때 뭐 좀 2학년 때 공부 좀 더 잘하지, 3학년 때 공부 더 잘하지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출발선에 딱 두고 자 1학년 때부터 스타트하면 달려야 돼.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비고일 때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되는 게 맞아요, 어머님들. 그리고 그런 학원들을 찾아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아이들은 힘들다고 얘기할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중등과정에서 고등과정까지 가는 과정에서 너무 큰 차이가 생기니까 공부량이. 엄마한테 힘들다고 막 구원의 목소리를 외칠 거예요. 그때 눈 감아주세요. 듣지 말아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학교 가서가 좀 편해집니다. 이 고1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도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촘촘하게 모든 선택지에 P가 문단이고 S가 줄이에요. 저희는 뭐 4번째 문단에 첫 번째 줄에서 2번째 줄에 3번째 줄에 있어라는 걸 근거를 다 달게 하고요. 오답이 나오면 오답 코멘트를 쓰게 해요. 써가지고 자기가 어떤 식으로 틀렸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어필할 수 있는 상황들이 돼야지. 그래야지 아이들이 사유가 단단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고1 과정은 예비고1 과정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를 치르는 4월달까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머님들 지금 오시는 시간들을 아까워하지 않으실 테지만 더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많은 학원들 찾아보세요. 찾아다니시고요. 찾아다니시면서 우리 아이하고 맞는 학원들을 찾아주시는 게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머님들이 하셔야 될 노릇이고요. 역할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좋은 학원 찾았으면 좀 맡겨두시되 그래도 항상 학원에 다 맡겨두시면 안 됩니다. 늘 점검하시고 또 학원 측에 이제 어떤 요구도 좀 해주시고 해야지 또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른 학습법을 익혀야 되는 과정. 그래서 좋은 학원을 선택해야 되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뭐 내신도 요새 수능형 문제 배경고 이런데 뭐 수능형 문제예요. 양명여고도 그렇고요. 부흥고도 그렇고요. 수능형 문제예요. 이따가 저희가 학교별 성향들은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 얘기를 좀 들으시러 왔으니까 학교별 성향들도 말씀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아주 아이들이 성취도가 높은 시기니까 꼭 어디 학원이든 저희 대신하러 학원만 선택하지 마시고요. 한번 잘 다녀보시면서 아이한테 맞는 학원 선택해 주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수학학원 3군데 브로셔를 좀 가져왔어요. 뭐 후배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다수인이나 뭐 유수아 원장님도 제가 잘 알고 바른길 뭐 많이 있잖아요. 바른길도 있고 좋은 학원들 참 많이 있는데 큰 학원은 좀 아시는데 작은 학원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번 보시고요. 여기 프라메스 다수인 출신의 선생님들이 원장님들이 하시는데 아주 성실하고 아이들한테 진심인 학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평촌 1% 집단이 저 약 파는 것 같은데 이건 저희가 학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다 잘 후배들이에요. 여긴 제가 부천청솔에서 재수종합반 강의했었거든요. 그때 같이 청솔학원에서 근무했던 수학선생님이 오픈한 학원이에요. 그래서 원체가 수업을 워낙에 잘했던 친구라서 또 한번 소개를 해주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공감수 수학학원이라고 다수인 고등부 원장님 출신이 또 오픈하신 거예요. 차상엽 원장님이라고 아주 그냥 따뜻하고 좋으신 분들이니까 혹시 찾는 과정에서 이 3개 학원 혹시 궁금하시면 좀 문의를 하시고요. 꼭 대신하러 소개로 왔다 그러면 뭐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신하러 소개로 왔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이건 나중에 살펴보세요. 저는
이 예비고일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원은 1학기 중간고사를 치를 때까지는 한번 보내보셔요. 근데 이 시기를 지나면요, 학원을 되게 오래 다녀야 되는 상황도 벌어져요. 물론 되게 학원들 다니면 또 오래 다니기도 하는데 그만큼 국어가 어려웠어요. 근데 준비가 잘 돼 있으면 뭐 1년 정도 다니고도 혼자 해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요 시기를 놓치면 그 시간이 되게 오래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꼭 아이가 싫다고 하더라도 어디 학원이든, 국어 학원들은 대신하루, 평촌 4대 천왕 들어보셨어요? 대신하루, 정동민, 사계, 그 다음에 이양, 요렇게가 4대 천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그 설명이 있으면 꼭 찾아 다니시면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저는 자부심 있는 게 저 안양 지역 사람이잖아요. 전 안양동 초등학교 나왔고 관양중학교 나왔고 제 안양고 10기입니다. 저 안양 출신이기 때문에 안양에 제가 이제 계속 대치동 송파에서 강의하다가 2007년도에 저희 학원 오픈하면서 우리 지역을 인재들을 키워야겠다는 생각들을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학력 평가가 있을 때는요, 의왕 또 안양이 전국 상위 레벨에 있었어요. 막 영어 2등, 의왕이 좀 높았어요. 의왕이. 안양은 또 동안고하고 만안고 같이 이제 나왔는데 안양권도 되게 국영수다 5위 안에 들었고 전국적으로. 게다가 이게 우리 평촌 학원가에 또 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어머님들 잘 다녀보시면서 우리 아이한테 좋은 학원들 꼭 찾아주시고 꼭 예비고일 기간을 학원을 보내가지고 집에서 안 보이게 나가서, 집에서 보면 속만 터지잖아요. 그쵸? 빨리빨리 집에서 나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어서 우리 고이 팀장님이 저희가 입시가 어떻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저희 학원에서 어떤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진행하는지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이따 끝나고 또 인사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회를 주도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귀한 발걸음 하셨는데, 자, 시간 아깝지 않도록 제가 오늘 좀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앞에서 이제 대표님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겠지만, 저하고는 조금 더 진지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어요. 자, 일단은 저를 먼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저는 대신하루에서 몇 안 되는 비주얼 멤버 중에 하나고요. 자, 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내년에 1학년 팀장을 맡게 될 김현문이고요. 자, 현재는 2학년 수업하고 있습니다. 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아마 설명이 3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잠깐만요, 어머님들. 자, 요게 없어졌네요. 아, 여기 있네. 아이고야. 제가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3부로 구성되어 있었죠? 자, 앞쪽까지는 대표님하고 뭐 변화가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수업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마 예시를 들으셨을 거예요. 자, 저하고는요, 자,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 자, 입시와 관련해서 어떻게 변했는지, 자, 우리 아이가 수능과 내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자, 이 과정들을요, 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학원 홍보 할 겁니다. 자, 어머님들, 우리 대신하루 학원 설명회 처음이신 분도 있고요. 자, 아니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학원 많이 다녀오셨죠? 그리고 이런저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 우리 학원은 뭐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자, 이 학원에 보내준다면 아이의 성적을 보장해 드릴 수 있고,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는 오늘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거짓말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적을 학원이 높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높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는 보조자 역할을 하는 거지, 학습은 아이들이 스스로 하고 아이들이 성적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하지 않고요. 저도 아이를 셋을 키우고 있는 학부형이에요. 놀랍죠, 굉장히. 자, 그래서 3명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첫째 데리고 여기저기 뭐 영어학원도 가보고 수학학원 많이 가봤어요. 근데 결국에는 안 보내게 되더라고요. 제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지 못하고 그냥 학원 홍보만 듣다 왔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 학원 홍보만 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진 않을 거고요. 대충 홍보 조금만 할게요, 끝쪽에서.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어머님들이 오늘 우리 대신하러 설명해 오신 이유이고요. 자, 앞으로 끝없이 고민을 하시게 될 주제가 되겠죠. 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자, 우리 아이가 성적이 얼마나 잘 나오면 주요 대학 상위 15개 대학에 갈 수가 있는가겠죠. 자, 1등급에 가까울수록 이쪽을 가겠죠. 자, 2등급, 1등급에서 멀어질수록 이쪽으로 더 지나가게 될 거예요. 3등급 벗어나는 순간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냥 평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수치로만 말씀드리면, 자, 우리 아이는 자, 상위 12% 안에는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신과 모의고사가 모두 3등급까지는 최저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야 우리 아이가 2학년 상반기부터 자, 입시 전략을 짜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지 않다면 조금 힘들게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 자, 서울에 있는 대학, 뭐 경기도권 대학 못 가고 좀 더 멀리 떨어져서 가야 될 수가 있습니다. 다 이 안에 들고자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아이들이 힘들게 공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아이 지금 현재 예비고1이고요. 출생아 수 45만 명이지만, 자, 일단은 15개 대학 정원은 4.8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럼 지금 예승 응시자 수 한번 볼게요. 자, 38만 명이죠. 자, 수능을 보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정도 수치가 나와요. 그럼 이 안에서 13% 들어야 된다고 했죠? 이 안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죠? 꾸준히 성적이 잘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아이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고 어떻게 점수를 내야 하는지가 궁금할 거잖아요. 자, 첫째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다니고 있다. 그러면 아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자, 지금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아이들 평가하는 기준이 굉장히 냉혹하고 잔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 성적 순으로 지금 쭉 나열되고 있거든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쫙 하고 줄 세워놨습니다. 너 3년 동학에서 1등급 나왔어? 그럼 서울대 갈 수 있겠다. 서울대 가. 자, 2등급밖에 안 나왔어? 너 그 이외의 대학 가야지 뭐. 이 안에 전혀 못 드네? 너는 그럼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다. 지방에 있는 대학 가야겠다. 자, 이렇게 아이들의 성적 순으로 나열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러죠. 우리 행복이라는 게 성적 순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행복한 건 자기가 얼마든지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학은 성적 순으로밖에 갈 수가 없고요. 자, 대학에서는 이 아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어떻게 공부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뭘로만 평가할까요? 수치로만 평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자, 1등급, 자, 누적 4%, 자, 4%의 비율을 가져요. 100명 중 4명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아래는 96명이 있겠죠? 그게 100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등급부터, 자, 누적 23%까지 안에는 들어야 아까 말씀드렸던 입시 전략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수시하고 정시가요, 3학년 수능 보기 전까지 끝없이 고민을 하게 되는 굴레가 될 거예요. 어머님들도 항상 물어보세요, 전화하면. 아이들도 계속 물어봐요. 저는 수시를 해야 될까요? 정시를 해야 될까요? 저는 수시 파이터를 할까요? 정시 파이터를 할까요? 이거는 굉장히 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저도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 왜냐? 수시와 정시라는 건 아이들이 대학을 갈 수 있는 문을 2개를 열어놓은 거예요. 너는 수시로도 갈 수 있고 정시로도 갈 수 있는 거야? 하고 문을 여러 갈래를 열어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 하나를 포기를 한다? 그럼 내가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고 대학을 들어가는 문을 좁혀버리는 결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수시와 정시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자, 미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1학년 끝나고 저 내신할 건데요 라고 한다면 안 돼, 수시도 해야, 정시도 해야 해 라고 어머님들이 타일러주세요. 저희도 계속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수시 관련해서는 누가 어떻게 말하느냐, 자, 어디에 중요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일단은 학원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뭐 내신을 저 수익의 주원으로 삼는 학원이 있고요. 자, 또는 수능을 어떤 수익의 주원으로 삼는 학원이 있어요. 그럼 그때그때 설명은 달라지는 거겠죠. 만약에 수능보다 내신 쪽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다. 그러면 우리 아이 학생부가 가장 중요하죠. 이 아이는 무엇보다 내신이 잘 나와야 돼요. 내가 어떻게든 내신 잘 나오게 해줄게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자, 수능이 중심이 되는 학원이라면 당연히 수능 최저점을 강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왜요? 아무리 내신 성적 1등급 나와도 자, 수능 최저점 세 과목 6을 맞춰줘라 못 맞추면 대학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신과 수능이 모두 중요한 거라는 걸 분명히 어머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대신하러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그 누구도 어느 하나만 강조하시는 분은 없어요. 두 개 다 끝까지 공부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정시, 뭐 3학년까지 수능 보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고1부터 고2, 5월 상반기가 되겠죠. 자, 요때까지는 수능과 내신 놓지 말고 꾸준히 계속 해야 되고요. 이때 5월이 되면, 자, 수능 입시 전형이라는 게 나와요. 애들 대학 입학 전형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걸 보고, 아, 내 성적으로는 어디까지 갈 수 있겠구나를 판단하고 더 올려야 되는 건지,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를 그때 가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지금까지 경향으로 추정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한 자료가 아닌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여기를 어머님들이 잘 몰라 하시고, 아이들도 2학년 끝날 때까지 잘 몰라 하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1학년 때도 말을 해주고, 2학년 때도 말을 해주는데,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자,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대학에 갈 수 있는 문 2개 열려 있다고 했죠. 자, 그 2가지가 바로 이거고요. 절대 아이들이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는 문턱이 엄청 좁은 건 아니에요.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수시, 자, 1번부터 여기까지 다 수시죠. 비율이 많죠? 자, 정시 이쪽밖에 아니죠. 비율상으로 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6, 여기가 4, 6대 4 정도예요. 그럼 정시 안 하고 수시로만 대학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 중에 빠지는 게 있거든요. 일단 예체능이라면 자, 실기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학원에서는 실기를 하진 않기 때문에 얘는 제외를 할 겁니다. 아무리 뭐 실기한다고 해도 국영수 상등급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예체능 학원에서 해줄 거고요. 자, 요 중에서 일단은 먼저 제껴두세요라고 말씀드릴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수시 논술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는 거죠. 2학년이 되면 이제 판단이 서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저는 내신 성적 안 나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올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수시와 정시로 나가기 힘들어. 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는 논술 전형만을 팔 거예요 라고 하는 친구가 분명히 생겨요. 근데 그거 하지 마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10% 비율이었어요.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죠. 얘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10%밖에 안 가지고 있었지만 앞으로 폐지를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유도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정작 시간 들여 돈 들여 했던 그 모든 과정들이 물거품이 될 수가 있겠죠. 확실하지도 않은 미래에다가 돈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고 노력 투자하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작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논술 전형은 없을 수도 있고요. 비중이 굉장히 낮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만약에 논술 전형이 있는데 자, 수능 최저점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럼 여기에 목매는 친구가 그 아이 하나밖에 없지는 않겠죠. 전국의 아이들이 다 몰려들 거예요. 그럼 경쟁률은 어마어마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긴 할 건데 그래도 3학년 3월 모의고사 보고 결정하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적어도 2등급까지는 모의고사가 나와야 우리 아이가 읽기 능력은 되는구나, 쓰기도 금방 배울 수가 있겠구나 라는 판단이 서면 그때 하시고요. 이건 그 전까지는 생각은 하지 말아주셔도 돼요. 자, 그럼 이 2가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수시에 보시면 학생부 교과가 있고요. 학종이라고 해서 학생부 종합이 있죠. 비율상으로 보면 이 친구가 가장 높기는 하지만 추세는 어떻게 변할 거예요. 얘는 축소되고 이 친구는 확대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뜻이 되는 거냐? 공부를 잘하고 성적을 꾸준히 잘 받은 아이들만 대학에 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냐면 수시 학생부 교과는요, 내신 성적이죠. 자, 내신 성적을 정량으로 평가한다. 결과만 본다는 얘기예요. 이 아이가 얻어낸 그 등급, 자, 이 점수의 수치만을 보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3학년 동안 3학년까지 내가 국영수 올 11111을 계속 맞았다. 그럼 이 아이는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그 중에서도 탑3 안에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만 보면 지방에 있는 아이들과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서울에 있는 아이가 1등급이 나오고 자, 지방에 있는 아이가 1등급이 나왔다. 어떤 거를 조금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느냐? 서울권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럼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대학에 못 가냐? 그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얘가 딸려가요. 수능 최저점이라는 것을 맞춰라 라는 하나의 미션을 준다는 거죠. 그럼 이 아이는 내신을 굉장히 잘했는데 모의고사 성적은 볼 것도 없는 아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과는 뒤집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하나 볼게요. 자, 학생부 종합이라는 건 36%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왜냐?
얘만 가지고는 그렇게 기회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넓은 분포로 우리 아이가 상위권의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내신 성적을 정성 평가한다고 하죠. 얘는 수치, 결과만 본다고 했죠. 이 정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아이가 결과도 있지만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과정이라는 게 있겠죠. 얼마나 수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수강도 많이 들었을 거고 여기저기 학원 돈도 들었을 거고 성적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얼마 많이 했어요. 그것까지의 상황 묘사를 본다는 얘기예요. 곧 과정도 보고 결과도 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 아이가 1학년 모의고사 3월이나 4월에 보고 1등급 맞을 확률보다 그 아래를 맞을 확률이 더 높겠죠. 그 중에 예를 들어서 9등급을 맞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1학년 끝날 때까지 8등급, 9등급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정시 접어야겠구나. 내신만 주구장창 파야겠구나. 이게 아니라 과정을 보는 거니까 2학년 올라가서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대역학성에서 우리 4등급, 5등급 맞아요. 그리고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가 있겠죠. 내신은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1등급을 맞아줘요. 그럼 결국 이 아이는 어디까지 올라간 거예요? 1등급까지 올라가게 된 아이고요. 그동안의 노력이 엄청났다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반영해 주는 게 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넓은 부분으로 분포하고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줄어들고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얘는 교과를 정성평가하고요. 얘는 수능 최저점은 판단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만 적용하고 대부분은 적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하고 요거 이제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머지가 우리가 1학년부터 3학년 수능 보는 그날까지 놓지 말아야 되는 수능 공부 정시. 이 친구는 지금 교육부에서 이미 공지가 내려온 상태예요. 40% 이상 확대하자라고 권고를 했기 때문에 얘는 늘 거고 얘는 줄어들 거라는 말이죠. 그럼 5대5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성시 비중이 더 높아질 수가 있죠. 근데 그건 제가 확신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게 주관이니까요. 나중에 바뀌게 되면 이렇게 추세가 가고 있었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거 대학 갈 수 있는 문은 열려 있는 거예요. 요거 닫고 요거 열고 요거 닫고 요거 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 가지고 가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학생부 관리가 중요하겠죠. 학생부 종합 전형도 봐야 되고 그것도 봐야 되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이들을 어필해 줄 수 있는 주체가 둘이었죠. 교사, 학생. 그렇죠? 교사는 뭐 해줄 수 있어요? 수상 경력, 독서, 봉사, 자율 동아리 활동. 이 활동들을 통해서 기술을 해주고요. 이걸로 우리 아이가 꽤 괜찮은 아이예요 라고 어필을 해준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 반영되지 않죠. 우리 아이는요, 어렸을 때부터 과학 올림피아드, 수학 올림피아드 나가서 1등을 여러 번 했어요. 수상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건 집안의 영광으로 남겨라. 이게 끝인 거예요. 또, 독서 활동. 우리 아이가 책을 이렇게 많이 읽었어요. 마음의 지식이 엄청나요. 그게 똑똑하겠죠? 네, 똑똑하겠네요. 그걸로 끝입니다. 자, 그리고 봉사활동. 우리 아이의 리더십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리더십이 아니죠, 얘는. 얼마나 이타성이 있는가를 보는 거죠. 우리 아이가 얼마나 타인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했는가. 자, 그 아이의 도덕성을 판단한다? 이것도 역시 반영되지 않아요. 또, 자율 동아리 활동. 이게 리더십을 판단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런 동아리 활동에 갈등이 생겼었는데 해결할 수 있었어요. 좋겠군요. 그걸로 끝입니다. 다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거 학생기수라는 자기소개서죠. 학생이 스스로 자기를 어필하는 거였어요. 이거 받자고 서울 강남까지 컨설팅 받으러 다니고 돈 투자해서 써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럼 아이가 스스로를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 아이를 누가 어필해 줄까요? 교사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학생부 관리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자, 모든 기록들은 다 교사가 기술을 해줄 겁니다. 이 아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아이였는지, 자, 세부 능력 특기상, 행동 특성, 종합 의견 다 기술을 해줄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자, 어떤 아이들에게 잘 기술해주고 싶어요? 내 말을 잘 듣고 성적이 우수하고 말을 잘 듣는 아이들. 그렇죠? 결국에는 학교 교육 과정을 잘 이수하는 친구들, 선생님 말을 잘 따라주는 아이들이 잘 써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
우리가 내신을 치를 때 학교 선생님 말을 잘 따를 수밖에 없어요. 어머님들 지금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느끼게 될 거예요. 학교에서 수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요. 수업을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재미가 없어요. 학교에서 뭐 만담하다가 끝나고 그래요. 이게 진짜 그랬거든요. 2019년, 뭐 20년 막 한참 코로나가 유행을 할 때 온라인 수업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수업을 얼마나 대충을 하는지 제가 봐도 좀 심각할 정도로 대충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수업을 안 해주는데 시험 보면 들어간다는데 도대체 뭘 수업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냥 학교 가면 자요. 아이들한테 물어보거든요. 학교에서 너 수업 뭐 들었냐? 이거 수업했어? 이거 시험 범위 들어갔는데? 자서 몰라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과로 놓고 본다면 그 시험 문제는 저희가 내는 거 아니고요. 저희 학원에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주는 것도 아니에요. 선생님이 시험 자료를 만들고 시험지를 만든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선생님 수업이 뭐가 돼요? 자, 내신 시험의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거고, 어머님들께서도 아이들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학교 교육과정 이수하는 게 너에게 최고의 장점이다라는 거. 알겠죠? 어머님들 잘 말씀해 주시고요. 자, 그럼 넘어가서, 자, 요게 한번 볼게요. 자, 학생부 관리하려면 학생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합니까? 자, 첫 번째. 앞자리에 앉아서요, 선생님 눈 마주치면서 뚫어져라 쳐다보세요. 그리고 수업 열심히 들으면 됩니다. 그게 뭘로 나타나겠어요? 내용에 대한 이해도로 드러날 거고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이렇게 성실한 아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성적이 그 결과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순간이 온다면 더 확신에 차게 되겠죠. 그러니 이 아이가 뭐 질문을 안 하고 항상 소극적이고 이래도요, 수업을 잘 듣는 친구들은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친구는 수업 시간에 맨날 자요. 근데 자기가 해야 할 것이 있기도 해요. 어떤 거냐? 여러 학원들에서 자, 우리 영어에 관련된 거, 수학에 관련된 거 활동들을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라고 자꾸 얘기를 해주거든요. 왜냐면 그게 반영이 되니까요. 자, 물어보려고 해요. 수업 시간에 내내 자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선생님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한다면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수업 시간 내내 자고 있다가 지 궁금한 것만 묻는다? 이거 어떻게 성실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수업 시간에나 잘 들어? 라고 하겠죠. 그렇죠? 자, 세 번째. 학교 수업 잘 듣는 친구. 자, 질문, 양질의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님들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걸 들어보면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 정말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 이건 굉장히 깊게 고민했다는 얘기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오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굉장히 표피적인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3시간 동안 의문의 변동과 피투하게 설명을 해줘요. 근데 끝나고 나서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나, 앞쪽에서 음절의 끝소리 설명해줬더니 음절의 끝소리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수업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수업 잘 듣는 친구들 좋은 질문하게 됩니다. 안 듣는 친구들이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하게 되는 거야. 시험 보기 전날까지도 의문의 변동을 1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여럿 있어요. 어머님들.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때 가서 이거 내일 시험 보는데 이거 어떻게 다 설명을 해줘요. 6주 과정 동안 수업을 해줬던 내용인데 미리미리 예습하고 복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업을 잘 들어야겠구나. 자,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선생님 사람이고요. 그 사람으로 이루어진 집단이 학교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어떨 수밖에 없어요. 자, 성실한 아이들, 좀 잘하는 아이들을 밀어주고 예뻐해 줄 수밖에 없고요. 자, 학교에서도 입시 실적이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어요. 왜냐? 학교를 잘 보내야 좋은 학교로 평가받고요. 좋은 학교 많이 보내야 좋은 교사로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어머니들 학교의 시험이 계속 추세가 바뀌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예전에는 조금 내신 따기 쉬운 학교야 라고 해서 갔던 학교가 갑자기 선생님이 바뀌고 교장이 바뀌면서 시험 문제가 엄청 어려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학교의 이미지를 쇄신하겠다는 거거든요. 좋은 학교에 보내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 변화에 잘 맞춰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정리해 볼게요. 자, 학교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됩니다. 아이들은 자, 내신과 수능 둘 중에 하나 놓으면 안 됩니다. 모두 최종적으로 2등급, 최소 2등급은 맞아야 하고요. 1등급까지 끌어올린다면 너무 좋겠고요. 자,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국어 교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능 국어, 내신 국어가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라고 아이들이 물어보기도 하고요. 어머님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고요. 자, 저기 보시면 자, 일단은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 전혀 다른 겁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는 없는 겁니까? 선택할 수는 없어요. 정시와 수시를 모두 노리고 있다면 이 국어 내신과 이 모의고사 성적을 모두 챙겨야 되겠죠. 자, 이들은요 독립적인 게 아니에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거든요. 우리 아이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기어다녔습니까? 뛰어다녔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설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초가 바로 이 내신 국어가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굉장히 좁은 시각으로 수업을 하겠죠. 아이들도 좁은 시각으로 공부를 해요. 왜요? 알려주는 것만 공부를 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것들이 쌓이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뛰어다닐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단거리만 뛰었다가 장거리를 뛸 수도 있고요. 장애물이 생기면 고민해서 뛰어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종합적인 평가가 수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와 얘는 어떤 관계입니까?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중요해? 이렇진 않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우리 두 개 다 모두 챙겨가야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럼 우리 아이들 내신과 수능을 봤을 때, 자, 일단 내신과 수능의 평가 기준이 다릅니다. 일단 내신 같은 경우에는요, 학습 능력. 자, 얘도 학습 능력이죠. 둘 다 결과를 본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차이점은 있죠. 내신은 수업의 성실성을 확인하는 척도가 될 거거든요. 점수가 잘 나오는 아이, 수업에 성실했던 아이로 평가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시험 범위 한정돼 있죠? 물론 학교마다 시험 범위는 다 달라요. 안양외고 엄청 많습니다. 또 어떤 학교는 6주가 너무 길 정도로 시험 범위가 작을 때도 있어요. 이건 학교마다 다 달라요. 시험 범위가 많다면 많은 대로 열심히 해야 되고요. 적다면 적은 대로 시험 문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건 학교의 사정마다 또 교과 범위마다 다르겠죠. 자, 한정되어 있고요. 자, 수능은 전체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얘는 범위가 정해져 있진 않아요. 1학년부터 3학년 전체 과정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수업의 성실성을 확인하는 척도가 내신이라고 했죠? 그럼 결국에 학교 시험 문제는 선생님의 내시죠? 학교 선생님의 설명 관점이 그 시험에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도 자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간과했던 내용들이 시험 문제로 나오고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시험 문제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자, 결국 학교 선생님 설명 기반으로 먼저 학습이 이루어져야 게 맞고요. 그럼 학원에서는 뭘 하냐? 저희는 다시 수업해주고 이걸 심화 확장시키는 연습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 일단 기본은 여기에 있구나. 이해하고 반복하고 암기하고 심화하고 확장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넘어가셔서 안양 지역 S고죠? 자, 신성고예요, 신성고. 자, 2021년 EBS 수능 특강 언어와 매체예요. 둘 다 똑같은 이론에 다른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정작 아이들이 수능 볼 때에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연계되고 있는 거죠. 간접 연계 50%니까 여기 있는 주류 견해들을 이 아이들은 학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주류 견해가 있다는 건 소수의 견해도 있다는 거고요. 학교 선생님은 이 둘 중에 어느 것도 택할 수가 있는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어두자원구 문제가 나오죠. 어두자원구는 별거 아니에요. 단어에 초성이 있으면 거기에 자음에 무리가 올 수 있다. 이거거든요. 뭐 시옷, 디귿이 함께 온다든가 피읍, 시옷, 기역이 함께 온다든가 이런 초성의 자음에 무리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수능 특강은 어떻게 설명했냐? 비읍계와 시옷계가 있는데 비읍계는 우리가 어둔자음군으로 인정을 하지만 얘는 된소리 발음만 날 뿐 어두자음군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신성고 내신에서는 지금 답이 1번이었거든요. 2번 선택지를 볼게요. 때처와 할 때 지금 얘 어두자음군 가지고 있죠? 시옷계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어두자음군이 사용되고 있다. 적절한 선택지였거든요. 그럼 이거는 선생님의 판단이었겠죠. 주류 견해가 이렇지만 나의 견해는 이래 라는 거고요.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어떤 수업을 듣고 어떻게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잔다면 요거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수능 특강으로 공부했는데요 라고 한다면 틀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결국에는 선생님의 수업이 곧 시험의 내용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거, 자면 안 된다라는 걸 꼭 어머님들 염두에 두시고 아이들한테도 항상 언급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수능 모의고사 얘기해 드릴게요. 자, 수능은 지금 문학과 독서라는 공통 영역이죠. 점수대가 가장 높아요. 75%. 자, 이 중에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 어떤 친구들은 문학이 어려운 친구가 있어요. 주로 이과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에요.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이해를 잘하는데 뭔가 감정적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든가 봐요. 공감이 잘 안 되나 봐요. 자, 그리고 독서 영역은 이과 아이들이 굉장히 우수한 경우가 많아요. 뭐 과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재질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75% 성향에 따라 어렵고 아니고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고요. 자, 이제 아이들한테 선택권이라는 게 주어지죠.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이라는 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아이들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머님들도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우리 아이는 언매를 해야 될까요? 화작을 해야 될까요? 그걸 제가 판단을 내려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건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우리 아이는 읽기 능력이 매우 우수한 친구야. 모의고사 봤을 때 문학과 독서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얻지만 자, 다른 영역에서 점수가 나가고 있어. 읽기가 잘 되고 있다. 화작하셔도 무리 없어요. 자, 그런데 자, 문학과 독서 쪽에서 계속 점수가 나가고 있어요 라는 건 읽기가 안 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화법과 작문에서 또 점수를 까먹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 그때는 언매로 시선을 돌리는 게 맞죠. 왜? 언매는 암기 영역이 70%거든요. 나머지는 이해예요, 이해. 그러니 기본적인 이론만 시간을 들여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점수를 조금이라도 올릴 수가 있다는 거고요. 언매가 시간 대비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높게 성적을 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느냐,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바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학원에 뭐 1학년 동안 내내 다녔다면 아이의 성향을 선생님들이 알 거 아니에요. 또는 담임 선생님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을 하셔도 돼요. 우리 아이가 둘 중에 뭘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마도 적절한 답변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둘 중에 어떤 거를 선택했을 때 우리 수능에서 좀 더 유리한가요?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언매를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해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근거는 좀 이따가 뒤쪽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2학년 올라가면 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선택은 끝이 아니고요. 3학년 11월 수능 보는 날 나는 언매할게요, 화작할게요, 마킹하는 게 바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걸 염두에 둘 때 화법을 먼저 하냐, 자, 화작을 이 언매를 먼저 하냐 조금씩 다르겠죠. 자, 그럼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뭐가 더 우수하다고 했나요? 뭐가 더 낫다? 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권장해주고 있는 편인 거예요. 우선 선택하라는 거지 최종 선택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먼저 시작해라 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화작은 읽기 영역이에요. 매번 시험 볼 때마다 새로운 제재가 나오고요. 자, 기존의 모의고사에서는 화법과 작문 쪽의 난이도가 자, 언어와 매체의 난이도보다 낮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문법 진절이 나요. 진짜 머리가 아파 죽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하겠어요. 라면서 화작으로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읽기가 안 되면 화작을 선택할 때 점수를 올릴 수는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범위 자체가 있지가 않아요.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거든요. 매번 새로운 글을 읽어요. 자, 그런데 문법의 경우에는 물론 매체라는 것이 들어가긴 하지만 매체는 우리 트위터라든가 인스타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이런 매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특성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글만 읽어도 풀 수 있는 정도예요. 어느 정도 읽기가 된다면 그 제외하고 문법 영역의 문제가 더 많거든요. 자, 시간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꽤 긴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자, 내가 노력만 한다면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자, 이 문법의 이론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언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죠. 맨날 나오는 문제의 유형은 문법에서 정해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안에서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언메이를 선택해서 학습을 시작을 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중학교 때 문법 중요한 이론들 다 떼고 옵니다. 맞죠? 1학년 올라오는 순간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요. 근데 다 배우고 올라오거든요. 자, 고1 때 학교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문법 과정을 모두 프린트를 통해서 이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지금 1학년 교육과정의 문법은 제한적으로 나와 있어요. 중간중간에 막 뛰어 넘었거든요. 마음엔 안 들지만. 자, 그것 정도는 이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중학교 때 한 번 떼고 와, 1학년 때 한 번 떼고 와, 2학년 때는 또 학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언매를 수업할 수도 있고요. 자, 또는 그냥 문학이나 독서를 수업할 수도 있어요. 흔히는 그냥 언매 아니면 문학. 자, 이렇게 해서 수업하는 경우가 많고, 요즘에는 독서, 문학, 이렇게 수업하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1학년과 2학년의 문법들이 상위, 호환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럼,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아깝게 이거 다 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매번 새로운 걸 읽어가면서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공부했던 거 그대로 가지고 가서 공부하면 되고요. 3학년 3월 모의고사 받고, 자, 6월까지 봤는데도 답이 없는 것 같다. 문법은 난 죽어도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변경하셔도 돼요. 어차피 읽기 영역인데요. 이론을 외울 게 없어요, 얘는. 그렇죠? 그럼 굉장히 용이하겠죠. 근데, 하자구로 학습을 신청을 했다. 고1, 2 때 내신 문법 한 적이 없는 아이예요. 자, 추가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3학년 올라가서요. 그럼, 늦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이 중에서 언매를 선택하는 친구가 있다면 적어도 1학년 때 문법 이론 한 번은 떼고 2학년 올라가라. 자, 1학년 때 안 됐으면 2학년 때 다 떼고 올라가라 라고 말을 해줘요. 문학과 독서만 해도 비중이 엄청나요. 근데 이때 가서 문학과 독서하기 바빠 죽겠는데 언매를 따로 추가적으로 학습한다? 이건 학습에 대한 부담이 엄청날 수밖에 없어요. 자, 다만 화작했는데 성적이 잘 나온다? 계속하면 되고요. 자, 화작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 그때 가서 언매로 변경한다?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학습을 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생기겠죠. 자, 그렇다면 차라리 부담을 느끼느니 이쪽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이쪽으로 전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판단하에 또는 아이들의 판단하에 뭐를 시작할지는 선택을 하면 됩니다. 아이의 성향을 좀 우선적으로 봐주세요. 자, 그래서 결국 정리해보면, 자, 내신은 학교 선생님 설명, 교육과정 잘 이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수능학습의 바탕은 곧 내신이니까 둘이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선택 과목 언매로 해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우선 선택하기를 권유는 해드릴게요. 근데 이거 꼭 그래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럼 우리요, 이제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이제 수시 논술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2학년부터 나는 논술 전형만 팔 건데요. 자, 이제 수능하고 내신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게 분명히 그런 친구들이 한두 명씩 꼭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때마다 현실을 직시하는 수밖에 없어요. 논술 전형의 경쟁률이 절대 낮지 않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지방 가려고 내가 논술 전형 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많은 노력을 들였으니까 나 좋은 대학 가고 싶다. 이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 논술이라는 것은 점점 폐지되는 추세로 가고 있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는 없을 수도 있고요. 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달라지는 거니까. 자, 그럼 만약에 일단은 난 내신도 아니고 수능도 아니야 라고 판단이 된다면 논술해야죠. 어쩔 수 없죠. 이게 마지막 남은 희망이 될 거고요. 마지막 남은 이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언제 시작하면 되느냐? 이때 시작해도 괜찮아요. 3학년 3월 모의고사 보고 우리 아이가 2등급이 확보되었다. 그럼 무슨 뜻인가요? 자, 읽기 능력이 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읽기 능력 바탕인데 쓰기가 오래 걸릴 거냐?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잘 읽는 친구들은 쓰기를 빠르게 읽힐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확인하고 그때 가서 시작해도 늦진 않다는 얘기죠. 이거 투자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도 돼요. 이때까지 확보된다면 실패하더라도 정시를 가면 되는 거고요. 자, 2등급 된 다음에 쓰기 능력 금방 향상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돈이 투자가 된다면요. 돈은 좀 투자를 하긴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아이, 자, 내신 집중하시면서 수능 기초 계속 꾸준하게 다녀주시고요. 자, 만약에 국어 읽기 능력 2등급까지 확보됐다. 그렇다면 단기간 논술학원 다니면서 컨설팅 받고, 자, 요거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학교에 논술이 없다라고는 준비할 필요도 없고요. 준비했는데 실패했다. 2등급인데 뭐가 문제예요? 다시 정시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요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에, 자, 우리 어머님도 항상 궁금해 하시는 것이고, 제가 많이 받는 질문. 대신하루에 오는 비중에 어떤 게 많냐면, 지인의 소개로 오는 비율이 가장 높아요. 물론 신규 아이가 블로그를 찾아보고 왔어요라는 경우도 있지만, 주변에 소개를 받고 왔다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그럼 소개해준 입장에서는 어떻게 소개를 해줬겠어요? 내가 이 학원에 다녔는데 선생님들이 매우 좋아, 성적이 꽤 잘 나왔어 라고 기대를 품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를 이 학원에 보낼 땐 좋은 학원에 보내니까 자, 성적은 자연적으로 오르게 되겠다라는 기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학원에 가도 우리 학원 오면 성적 무조건 높여드릴게요. 이거는 거짓말에 불과한 거죠. 그럼 어떻게 확신을 합니까?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할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어떤 학원을 어떻게 다니면서 어떻게 학습했는지도 모르는데요. 자, 그럼 결국 이 아이가 좋은 성적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자, 내부적인 요소, 외부적인 요소가 모두 다 작용을 해줘야 돼요. 우리 모두 다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일단은 아이가 학교 교육 과정을 제대로 이수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에요. 학교에서 수업 잘 들었는데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학원은 훌륭한 보조자 역할을 해줄 거예요. 부족한 부분들을 파악해 줄 거고요. 자, 이것들을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수업 시간에 혹은 그 이외의 시간에 아이들한테 조언해주고 수업과 컨텐츠로 제공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럼 남아있는 거 이제 어머님들이 되시겠죠. 자, 아버님, 어머님, 동기부여를 해주셔야 돼요. 이 아이가 지속적으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자,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끝없이 계속 격려해주고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셔야 해요. 제가 이제 수업 선상에 있고 다들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자존감이 높은 아이와 높지 않은 아이가 굉장히 쉽게 구분이 되거든요. 제가 봤던 아이 중에는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1학년이었어요. 자, 1학년이었는데 집에서 첫째가 대학을 굉장히 잘 갔고요. 자, 이 둘째 아이한테 굉장히 큰 기대를 품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내신 성적이 꽤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굉장히 이 상황 자체를 불안해하고 있었고요. 집에 가서는 또 굉장히 많이 쪼이는 상황이었더라고요. 이 아이가 어떤 날은 이렇게도 말을 하더라고요. 자, 너 요즘에 공부 어떻게 하고 있냐? 너 나중에 대학 어떻게 갈 거니? 좀 준비 좀 해보자 라고 했더니 저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아이 아닌가요? 라고 그 아이 입으로 직접 저한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냐? 부모님 입에서 나왔더라고요. 이게 항상 반복되는 말들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로 성적은 나오지 않으니 거기에서 얘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요. 나중에는 약까지 먹어가면서 정신과 다니면서 약까지 먹어가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명의 아이들을 보아왔고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성적을 바로 확인하잖아요. 답안지가 있으니까. 그때 그 아이들의 성적이 안 나오면 가장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두려운 건 학생이지 저도 아니고 어머님도 아니거든요. 그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얼마나 좌절감을 느꼈을지, 이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지금 아플지, 집에 가서 성적을 말했을 때 얼마나 두려움을 느낄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집에 갔는데 아이가 시험 보고 막 싱글벙글 웃는다.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잘 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해맑게 그냥 웃을 수도 있고요. 못 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이들 꽤 있어요. 막 웃으면서 왔는데 시험 잘 봤니? 저 완전 망쳤어요.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귀엽죠? 그런 아이들은. 근데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말 걸지 마 라고 써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묻지 마세요. 성적 안 물어봐도 뻔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겠죠. 그것이 90점이든 80점이든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나중에 아이 스스로 말할 수 있거나 성적표가 나왔을 때 그때 확인하시고요. 자, 성적표 보시고 아이 좀 칭찬을 해주세요. 25명 중에 10등 했어? 잘했잖아요. 10등은 들었으면. 20등 나왔어. 25등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아이 자존감이 높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 막 자존감 깎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칭찬 많이 해주세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한없이 부처가 돼야 되는 순간이 많아요. 우리 첫째, 둘째 너무 힘들거든요. 공부 되게 싫어하고요. 노는 거 좋아하고요. 게임하고 싶어 하고요. 그때마다 화를 내냐?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회유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자, 계속 관심, 사랑, 격려 보내주시고요. 자, 이 모든 것들이 학습에 대한 의지와 지속적인 그 의지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연속성이에요. 연속성. 지속적이라는 거. 단기적인 거 수없이 많이 봐요. 저 이번 시험 망치죠. 다음 시간에 정말 죽을 둥 살둥해서 시험 잘 볼 거예요. 작심삼일이죠.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렇지 않도록 연속성 가질 수 있도록 자, 격려 많이 해주시고요. 학원 많이 도와줄 거고요. 자, 아이 스스로 주도적인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생은 성적을 주도적으로 올리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볼게요. 자, 이건 관련된 거예요. 자, 남 탓하지 마라. 학원 탓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학원이 잘못했으면 욕먹는 게 맞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 상당히 많아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어머니도 교무실 풍경 모르죠. 교무실 풍경 한번 카메라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시험 끝나면 상담 전화를 하게 돼요. 의무적으로 상담 전화를 합니다. 자, 그래서 상담을 쫙 돌리면 주변에서 대역죄인이 그렇게 많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선생님들 정말 6주 동안 굉장히 수업 준비 많이 하고요. 자료 만드느라 너무 힘들고요. 자, 밤새서 수업 준비하는 경우도 허다해요. 저도 오늘 잠 못 자고 왔거든요. 정말 1시간도 제대로 못 자고 나왔어요. 내신 수업도 해야 되는데 정규 수업도 해야 되고 그 와중에 또 설명해야 되는데 끌어오고 막 이러니까 제가 뭐 할 수가 없어서 너무 이제 힘든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물론 탓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선생님들도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선생님들 너가 잘못한 거잖아. 네가 외부문학 연계 수업 안 해줘서 그렇잖아. 안 해준 게 아니라 저희는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당이 아니잖아요. 뭐가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경향을 추세로 봐서 이런 작품들이 나올 수 있어 라고 수업은 해주죠. 근데 그때마다 말은 해요. 이게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비슷한 문학 작품이 나올 수 있다. 그럼 그 아이는 좀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작품을 공부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자, 그럼 그 모든 과정에서 아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자, 이것들은 다 내가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내부 기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나 스스로가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학습에 성공을 한다. 내가 원하는 점수가 나온다. 자존감 상승하겠죠. 자, 실패한다. 남 탓하지 않고 전략 수정할 겁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스스로 수정 보완하는 기회가 생길 거고요. 자기가 정 모르겠다면 선생님한테 상담 요청해도 되겠죠. 자, 그런데 학원에 지나치게 의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학원에 의존하자고 오는 거잖아 하면 맞는 말이긴 하죠. 하지만 전적인 너무 100% 학원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나 스스로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자, 이 아이가 외국인을 하기 시작했을 때 학원 때문에 성적이 잘 나왔어. 학원 선생 때문에 성적이 나오지 않았어. 라고 탓하는 순간 자, 성공하면 자기가 잘하게 되는 거죠. 안 나온다면 학원이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 학원을 교체를 하게 될 거예요. 저희 학원에서 교체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과정이 반복되는 걸 저는 여러 아이들을 보아왔고 지금까지 제가 몇 년을 수업했겠습니까? 꽤 많이 수업했고 많이 아이들을 봤겠죠. 학원을 교체하는 게 답이지는 않아요. 왜? 이 아이가 분명히 학습에 실패했다면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과정상의 문제를 전혀 파악할 수도 없고요.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냥 학원 교체하고 성적 안 나와서 또 교체하고 또 안 나와서 또 교체하고 이거 1년 동안 2년 동안 반복을 합니다. 그럼 나아지는 건 뭘까요? 적어도 2번 이상 시험은 치르게 해주세요. 첫 번째 성적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첫 번째 잘 나왔으면 두 번째 기말고사 떨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냥 기말고사가 어려울 테니까요. 이건 학교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다른 거지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길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가 스스로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일단은 우리 내신 수능 자, 계속 해야 되는 게 맞구나 라는 것과
자, 주변 학원 또는 선생님들의 사탕 발림에 넘어가지 말자. 내 아이는 내 스스로 공부하는 게 맞다. 그래서 공부의 중심은 나다. 라는 거, 자,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제가 하고 싶어요. 핵심적인 얘기는 다 끝났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저희 학원 제가 홍보 시간이 될 거예요. 제가 아까 굉장히 짧게 했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좀 길게 해달라고 부탁하세요. 조금만 할게요. 많이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보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넘어가면, 자, 여기 있죠. 자, 우리 예비 고1이에요. 자, 5탄 했더라고요. 자, 예비 고1. 자,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단계는 1교시에서 2교시 정규 수업이 이루어질 거고요. 자, 1교시와 2교시는 각각 다른 분이 다른 영역의 수업을 하시게 될 거예요. 뭐 문학에 특화되고 독서에 특화되고 이게 아니라 다 잘들 하세요. 그냥 맞는 시간대 맞는 발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 2교시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자, 2단계는 우리 과제 피드백 시간이 있습니다. 예비 고1 과정은 30분이고요. 자, 정규 과정이 되면 여기서 10분 줄어서 50분으로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시간에는 뭐를 하느냐? 아이들이 분명히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었죠. 이건 이렇게 읽는 거야. 자,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하고 질적인 수업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가 스스로 그걸 적용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양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자, 그게 과제로 나가는 겁니다. 자, 문제 풀어오고 여기에 대해서 틀린 문제, 자, 오답 정리할 수 있고요. 선생님이 왔을 때 적어도 이런 글 정도는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라고 지문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학습을 해줄 거고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라는 걸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오답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이들이 꾸준하게 잘 국어를 풀어오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영역에서 많이 틀린지 알겠죠? 그것이 정규 과정에서 영역형 특강하고 이제 연결이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정규 과정에서 이야기한 거고요. 정규 과정 이외에 자, 영역별 특강이라고 해서 자, 80분 동안 2주 혹은 4주 동안 진행되는 수업이 있고요. 이건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어요. 다 안내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무료면 그냥 들으시고요. 이제 유료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걸 꼭 들어라가 아니라 이거 듣는다고 저희가 뭐 더 가져가고 이런 거 없거든요. 그냥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역들을 수업으로 깔아주는 거고요. 최소한의 금액으로 좀 괜찮은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교재도 만들고 10명 이하로 구성해서 조금 더 아이가 집중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이건 필요하면 그때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또 요 과정들이요. 어머니들 학원 친구라는 어플을 까시면 돼요. 자, 여기에 이 아이가 출결 상태가 어떤지 다 뜹니다. 초록색이다. 그러면 다 정시에 왔다는 얘기예요. 자, 빨간색이다. 결석했다는 얘기예요. 물어보세요. 너 왜 결석했냐고. 그럼 알 수 있겠죠? 자, 파란색이다. 영상 대체했다는 얘기예요. 노란색이다. 지각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뜨고요. 이 아이가 뭐 어휘 테스트 몇 점 맞았는지 모의고사 잘잘 45 중에 몇 개 맞았는지 다 뜹니다. 이거 확인하시면 되고 정기 모의고사 왔다. 그럼 얘가 각 영역별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래프를 비롯하여 자세한 정보가 나오니까 어머님들 요거 활용해 주시면 돼요. 여기 모든 정보가 뜨고요. 여기 안내 문자가 학원 친구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깔아주세요. 아이가 여기에 다니고 있다면. 자, 그럼 전체는 이렇게 흐름이 진행이 돼요. 자, 2권 전에는 아이들이 해올 것들이 있겠죠. 과제로 남겨진 것들. 자, 과제로 남겨진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해당 주체 암기할 수 있도록 어휘나게라는 책이 배부가 될 겁니다. 중등부 다니고 있다면 알 거고요. 자, 어떤 학원에 가도 어휘책은 다 있을 거예요. 어휘는 국어의 가장 기초가 될 거거든요. 자, 요거 암기해서 올 거고요. 자, 나달 국어라고 해서 수업 시간에 정규 수업하는 교재 있습니다. 자, 해당 주차에 수업하는 강의 있겠죠? 1강, 2강, 3강. 자, 문제 풀어오고 일라 분석이라고 해서 문학과 독서를 분석해오는 숙제가 있어요. 자, 모의고사 과제 잘잘 있습니다. 이거 다 해오면 되고요. 자, 수업이 시작되면 모의고사 과제에 대한 자, 답안지예요. 자, OMR 교재를 제출을 하게 될 거고요. 호명하는 순간부터 어휘 테스트가 시작이 되고요. 선생님들은 돌아다니면서 일라 분석 했나 안 했나를 확인해서 아카에 기록을 하기 때문에 학원 친구의 이 모두가 뜰 겁니다. 얘가 몇 개 맞았다, 일라 분석 했다 안 했다, 자, 어휘 테스트 몇 개 맞았다 다 뜰 거예요. 자, 1, 2교시 되면 분석해왔죠? 선생님들도 똑같이 분석합니다. 이걸 문서로 남기고요.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 것과 선생님 걸 비교할 수 있겠죠. 누가 잘했나 이걸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야 라는 걸 저희는 보여주는 거고요. 가장 좀 객관적인 모델을 보여주겠죠.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선 다양하게 해석은 가능하거든요. 그 오차 범위를 좀 줄이자고 하는 연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할 거고요. 자, 3교시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지적 문제에 의미 있는 문제 해설해 줄 수 있고요. 자, 오답 정리하면서 선생님들이 피드백 할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답안지 보여줘라. 해서 보이면 어느 부분이 많이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뭐 이 부분은 이렇게 학습하는 게 좋겠다. 자,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자라고 피드백이 이루어질 거고요. 자, 만약에 이 시간에 뭐 문제를 아예 안 풀어왔다거나 일부만 풀어왔다거나 틀린 문제가 너무 많아서 오답을 다 할 수가 없다거나 한다면 자, 해당 시간 이후에는 자, 온라인으로 과제를 재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매주 지금은 매주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도 어떻게 바뀔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화요일 자정까지는 제출을 해야 수요일에 제가 출근하면서부터 얘가 냈나 안 냈나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숙제 검사 이루어지고요. 학원 친구에 다 기록이 될 거예요. 자, 여기부터 이제 짧게 갈게요. 자, 4주 특강 있죠, 이제. 자, 30일부터 25일까지 4주 특강 자, 진행이 되고요. 말 그대로 준비 과정이에요. 기초가 되는. 자, 시간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시간에 타학원과 겹치지 않는 시간에 정하시면 되고요. 자, 예비 과정 끝나면 정규 과정, 본격적인 고등 과정이 시작이 돼요. 12월 28일. 자, 2학년 시험 끝나고 이제 25일에 마무리 짓거든요. 그럼 28일 수요일부터는 1학년 정규 과정이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시간표는 정규반 시간이랑 자, 클리닉 영역별 시간이 나뉘어져 있어요. 이제 시간대가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시간대는 자, 수, 목, 금, 토, 일 모두 있으니까 이 중에 내 아이가 어떤 학원과 겹치지 않는지 판단하셔서 정규 수업 시간을 짜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영역별 특강 중에서 듣고 싶은 게 있다. 그렇다면 정규 시간과는 가장 근접하거나 자, 또는 타 학원의 등원에 방해되지 않는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규 이외의 시간에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진행이 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10명. 3명 이하면 굳이 개강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3명 이상일 때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커리큘럼. 자, 이거 어머님들 교재, 책에다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설명 안 할게요. 1년 과정 잘 짜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저희가 학습하는 양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양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단순하게 이걸 깊게 파자 이것만도 아니에요. 어차피 두 개가 모두 다 이루어져야 맞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어휘날개 10문제 정도 테스트 봅니다. 원래는 20문제였다가 자, 요걸 좀 줄이고 이제 다른 부분에 좀 더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10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어야 하겠고요. 자, 나달 국어는 저희가 정규 국어 수업 과제예요. 그래서 자, 독서와 문학이 모두 들어가 있고요. 이 안에 분석해야 될 과제가 있을 겁니다. 제가 교재 만들 때 항상 맨 앞쪽에다가 목차를 줘요. 이 중에 어떤 걸 분석해야 되는지, 잘잘국어 몇 회 풀어야 되는지, 어휘에는 몇 주차를 안겨야 되는지 다 표기를 해두니까 그걸로 확인할 수 있어요. 문자가 따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자, 목차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일라라는 분석이 있는데 뭐 이게 학원들마다 분석을 하는 학원, 안 하는 학원이 있지만 아마 많은 학원이 분석을 하기는 할 거예요. 그리고 그 틀이 뭐 완전히 다르거나 완전 독창적이거나 그렇진 않아요. 어차피 정해져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다만 그 내용들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뭘 찾아야 하는지를 잘 선생님들이 노하우로 집어놨습니다. 그래서 표 안에 주어진 대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하면 되고요. 자, 잘잘국어 문제 풀고요. 자, 이거 OMR에다가 답안지 체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검사하고 이제 채점을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나달국어 만약에 예시를 들자면 자, 요렇게 이제 분석을 하게 돼 있어요. 적어도 화자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되겠고, 시적 상황이 어떤지는 파악을 해야 되겠고, 자, 이 대상에 대해서 화자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자, 어떤 태도로 되어 있는지, 이걸 파악해야 우리 주제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요거 기본적인 거 찾고, 가능하다면, 자, 요렇게 구조도 그려주는 것이 아이들이 이해를 했구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겠죠? 자,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찾으라는 거 똑같아요. 갈래만 다른 거지. 자, 독서 영역도 중심, 화제를 중심으로 특정 내용들, 중심 내용들 정리하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내가 정리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흐름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거고,
이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고등 국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게 숙제거든요. 자, 그래서 숙제 중에서도 이제 분석하는 거, 그리고 잘잘 국어를 풀어오는 걸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양이 너무 많아요 라고 하지만 어떤 국어 학원을 가도 그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진 않아요. 다 적정량을 주는 것 뿐입니다. 그 정도는 하셔야 되고요. 2학년 올라가면 학습량을 더 늘려야 할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하면 됩니다. 3시간, 4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처음에만 그렇지 익숙해지면 금방금방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건 아이들의 능력 신장과 관련이 있으므로 자, 분석을 해올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자, 모의고사 풀고 OMR 마킹하고 오답 정리하는 시간까지가 바로 3교시에 진행되는 자, 과정이었습니다. 자, 요 모든 것들이 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반드시 깔아서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 정기 모의고사 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어느 정도 위치했는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느 부분이 부족하더라, 어느 부분이 잘 되고 있더라 확인할 수 있고요. 아이는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학습을 수정 보완할 수 있겠고요. 어머님들은 이제 아이의 상태도 확인하고 상담할 수 있는 그 자료의 기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상담이 필요하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전화를 드리기도 하지만 전화 줄 때까지 안 기다리셔도 돼요. 그냥 학원에 부담 없이 전화하셔서 이 담당 선생님과 통화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항상 저희한테 와요, 연락이. 그럼 저희가 시간이 되는 대로 전화를 드리고 있고요. 굳이 전화를 막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봐야 불안하지 않나요? 우리 아이가 오늘은 숙제를 하지 않았을까? 혹은 테스트 점수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식의 불안감을 굳이 키울 필요는 없으니까 필요한 순간에 전화를 드리고 있고요. 자, 어머님들도 필요하다면 담당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셔도 되고 학원의 데스크에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자, 상담이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아이들한테도 이제 학습 동기가 부여돼야 되겠죠. 지속성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시험을 보면 자, 요렇게 해서 상위 등급 아이들이 이렇게 게재가 되고요. 자, 1, 2, 3학년 다 공통적이고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무거운 쌀이 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효도쌀이죠, 효도쌀. 부모님께 효도해라 해서 쌀 주는 거니까 이거 가방에 넣어갈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어머님들이 차를 가지고 오셔서 이제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오면 이제 문자가 갑니다. 그래서 그때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자, 잘하는 아이들은 장학금 줘요. 돈으로 준다기보다는 이제 학원비를 디스카운트 해주겠죠? 자, 학원비 형치도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요. 요거 말고도 이제 잘잘 국어하고 이제 나달 국어하고 이제 분석 과제가 꾸준히 해온 친구들은 우리가 아카상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분기별로 소정의 상품을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부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게 있습니다. 자, 내신 관리 짧게 이야기할게요. 자, 우리 학원은 내신을 정말 잘 못합니다라고 하는 학원은 아무 데도 없어요. 맞죠? 어딜 가나 정말 철저하게 하고 있다. 어딜 가나 관리 잘하고 있다고 말하죠. 저희도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내신은 기본적으로 1학년은 6주, 기존에는 5주였거든요. 이제 조금 학교마다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6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내신 대회 시작하면 학교별로 재배치가 될 거예요. 신성고면 신성고, 외고면 외고. 자, 이렇게 재배치가 되므로 지정 시간, 지정 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업을 들으셔야 되고요. 그때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로 추가적인 보강 수업이 있진 않아요. 이때는 이 1회 수업으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느라고 수업 못 갔어요. 그럼 미리 알고 있다면 영상 촬영합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한 거 링크를 보내줄 거니까 보고 와서 숙제했는지 확인 받으시면 돼요. 자, 그게 아닌 경우, 갑자기 오늘 가기 싫어. 오늘은 귀찮다. 하고 안 오는 경우는 찍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자, 학교에서 프린트 나눠줬다면 계속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해서 교재에 반영해서 만들고요. 자, 매주 테스트를 실시하지만 자, 이건 학교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시험 범위가 엄청 많다. 진도 나가기에 바빠 죽겠다 하면 내신 테스트가 생략이 될 수도 있고요. 간이 테스트 형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마다 학교마다 달라질 수는 있고요. 자, 내신 대비 끝나면 선생님들하고 교무회의에서 학교가 이런 경향이더라 라는 걸 회의하고 문서로 남겨둡니다. 내년을 위해서요.
자, 그럼 이렇게 됐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몇 학교만 볼게요. 내신 예시예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데, 동아고 B고등학교는 이제 배경고등학교가 되겠죠. 아마 배경고 가는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배경고를 갔을 때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익히 들었던 거, 내신 따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아이들은 교과서를 절대 쓰지 않거든요. 다 외부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도 흔한 것도 아니죠. 만약에 고전소설이 나와 전문을 봅니다. 한 편을 보느냐, 7, 8편 봅니다. 자, 문학작품 시가 나왔어. 그럼 일반적인 거 주지도 않죠. 이거 보시면 알겠죠. 노래가사죠, 노래가사. 대중가요를 줍니다, 보기 속에. 한 시험지 안에 이렇게 2개의 보기가 다른 문학작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때는 아이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처음 보는 건데. 배운 거 이외에 처음 보는 걸 딱 보면, 일단 무섭다로 시작을 하거든요. 못 읽겠다라고 시작을 하고요. 자, 대중가요뿐만 아니에요. 뭐 신문기사, 뭐 BTS 선언문, 막 이런 거 다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험 범위가 돼요. 심지어 2020년에 배경고 고2는 아예 시험 범위가 없었던 적도 있어요. 시험 범위를 아예 알려주지 않았고요. 수업 시간에 정말 문학 작품을 수업하는데 이것이 시험에 들어간다는 건가? 안 들어간다는 건가? 알 수가 없었어요. 아예 공지가 안 됐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많은 민원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시험 범위가 이제는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 안에서 이제 시험이 나오긴 할 거고요. 범위가 적진 않아요. 자, 꽤 있고 낯선 작품들을 꽤 많이 본다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아이들이 불안 요소는 굉장히 크겠죠.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발표 수업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학생들은 서로를 못 믿어요. 발표한 거 절대 믿지 않습니다. 합격하고 나서 다시 수업하면 그걸 듣지. 자, 불안해요. 근데 여기 최대 장점은 내신은 원래 선생님들의 관점이 기반이 된다고 했죠? 선생님의 관점을 일단은 배제하겠다가 주된 목적이에요. 그럼 뭘 판단하겠나? 이 아이가 얼마나 잘 읽고 얼마나 문제를 잘 해결하는가. 직독직해 수능식 내신 공부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교마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교과서 위주로 수업을 한다? 그러면 교과서 시각에 짧은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교과서는 잘 보지 않는데 외부 지문들은 왕창 다른다. 그럼 그거는 자,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학교 입장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리고 신성고등학교. 자, 많이 불안해하죠. 영어, 국어, 수학 다 어려워요. 수학은 타 학교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난이도가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점수가 잘 안 나와요.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국어도 그래요. 자, 그래도 문학, 독서 할만해요. 가장 어려워하는 건 문법입니다. 문법. 그 중에 킬러 문항이 있다. 모두 찾아라. 이렇게 들어보셨죠? 자, 기업부터 교를 쫙 줍니다. 그럼 이 안에서 맞는 거 다 찾아야 돼요. 가장 불안한 순간 아니에요? 이거 맞나? 틀리나? 고민을 끝없이 해요. 자기가 옳은 답 찾아놓고 나중에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틀려요. 그렇게 해서 고쳐서. 여기에서 점수가 안 나와요. 배점도 가장 높거든요. 이런 거 한두 문제 틀리면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집중적으로 반복 학습을 시킵니다. 아이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자, 어제 봤던 문제 다시 볼 수도 있고요. 저번 주에 풀었던 것과 비슷한 문제를 다시 보죠. 문법은 거기서 거기니까요. 이거 풀어봤던 거 아닙니까? 그랬겠지. 하지만 다시 풀어보자가 돼요. 왜? 반복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머리에 인이 박이도록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자, 수업을 해줄 거고요. 학교 선생님 관점이 최대한 잘 반영되는 학교예요. 그래서 학교 수업 잘 들어야 되는 학교입니다. 자, 그리고 자, 안양 외국어 고등학교. 자, 여기서도 이제 안양 외국어 고등학교를 보내는 그런 이제 자녀분들, 어머님들 계실 텐데 안양외고는 제가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 지금 2년 넘게 계속 수업을 하고 있지만 안양외고는 시험 대비하기가 쉬운 학교가 절대 아니에요. 배경고도 외부 지문을 다루지만 이 친구들은 교과서와 외부 지문을 모두 다루고 있고 왕창 들어가는 걸로 유명하죠. 수능 특강 그에 나온 거 다 봐요. 1학년인데 현대문학, 고전문학, 소설, 시 할 거 없이 다 봅니다. 파트를. 그리고 그것만 들어가냐? 교과서 들어가죠. 자, 거기에 문법이 추가됩니다. 이런 식으로 범위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한번 시험 보고 좌절합니다. 나는 그래도 중학교 때 난다긴다 했던 친구인데 점수가 이래요. 좌절하죠. 열심히 해볼게요. 합니다. 기말고사 또 점수가 안 좋아요. 그럼 그때부터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봤어요. 아이들이 하고 나서 하는 말이 제가 도대체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푸념을 할 때가 가장 많고요. 내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감조차 안 온다라고 얘기해요. 학교에서 수업 안 해줘요.
일부 작품만 수업을 해줍니다. 수능 특강 중에서.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다 해주죠. 제가. 6주? 안 돼요. 턱없이 부족하죠. 자, 7주? 부족합니다. 8주? 헐떡거리면서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전체가 다 현장에서 수업이 되냐?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또 수업이 안 되는 부분 또는 어려운 거 이외에 좀 쉽다고 생각하는 것도 영상으로 다 찍어줍니다. 매주 5편, 6편씩. 그럼 아이들이 봤는지 링크원에 있어 확인해주고, 자,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문제도 내주고, 그래서 확인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친구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 아이들이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 영역 골고루 출제가 되고요. 자, 문제 문항수 자체도 많아요. 읽을 거리도 많은데. 그러니 미리 학습이 안 되어 있다면 시간 내에 풀 수 있을까요? 못 풀죠. 시간이 부족했어요. 라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난이도 낮지도 않고요. 자, 그러다 보니 수업은 정말 숨도 안 쉬고 진행을 합니다. 자, 문법.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2학년 아이들이 1학년일 때, 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문법 전체 단원을 다 시험 본 적이 있어요. 영역은 딱 하나 문법. 근데 문법 한 권을 다 봅니다. 학교에서 수업 해주냐? 해주죠. 하지만 자세하게 이루어지진 않죠. 왜냐면 학교에서도 그 기간 동안 수업이 될 수가 없는 양이거든요. 누가 할까요? 제가 하죠. 줌수업으로 불러가면서 현장에서 하고 줌으로 해주고 영상 찍어주고 정말 미친 듯이 피할 정도로 비포할 정도로 수업을 합니다. 그럼에도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복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차에 수업 봤던 내용이 이만큼인데 이번 주에 복습이 안 되고 문제를 안 풀었다? 다음 주에 이만큼이 늘어날 거예요. 그럼 애들이 손을 놓게 돼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결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꼭 복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키워드 스스로 마인드맵으로 그려가면서 요약하는 연습도 꾸준히 하게 될 거예요. 문학 작품이 너무 많거든요. 독서지문도 그렇고. 자, 그럼 결국 우리는 자, 이 학생들의 학습 의지와 자, 연속성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상호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였었죠. 자, 어머님들이 해주실 건 계속한 동기부여, 자, 관심사랑 보여주시면 되고, 저희는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계속 제시를 해줄 거고요. 아이는 학교 수업 잘 들으면서 열심히 주도적인 학습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가 그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결국은 노력은 대신 안 하더라고요. 제가 봤던 친구들 중에도 예전에 이제 KSC로 나눠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아세요 혹시? K반이 상위 아이들이고요. 자, C반이 지금의 이제 대시반 같은 거였고요. S반이 이제 나루반 같은 거였는데, 그때 나루반에 있던 친구 모의고사 성적이 이제 4등급에서 5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친구 한 명 있었거든요. 맨날 올 때마다, 잘 모의고사 이거 너무 어려워요. 도대체 풀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풀라는 거 이랬던 친구가 3학년 올라가면서 자신의 학습 과정을 찾고 결국에는 고대를 갔거든요. 결국에 자신의 노력은 배신하지 않더라고요. 확신을 드릴 수는 있어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옆에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 끝났고요. 자, 입학 절차. 자, 됐습니다. 자, 나중에 등록하실 때 데스크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 마지막 시간은 이제 어머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을까봐, 자, 이제 학교 내신 관련해서든 학교 선택 관련해서든, 자, 질문하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굳이 계실 필요 없고요. 자, 종료하고 어머님들 궁금한 거 있으면 손 드시거나 하면 제가 달려가거나 선생님들을 불러오겠습니다. 지금 밖에 계실 거거든요. 잠시만요. 자, 지금 1학년 담당하게 된 선생님이고요. 네, 두 분 더 계신데 지금 수업 들어가셔서 저하고 였습니다. 자, 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중3 올해 맡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어서 맡게 될 이재용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공식적으로는 우리 설명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자, 지금까지 김현문이었고요. 감사합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저희가 갈게요.